이라크가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유전에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하루 330만 배럴 나오던 바수라 원유가 90만 배럴로 쪼그라들었고요. 수출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게 올랐다가 10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월가에서 2조 달러짜리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스톤의 대표 사모신용 펀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손실을 기록한 건데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미국 주식, 채권, 원화자산, 오늘 전부 영향을 받은 숫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의 시선 나나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글로벌 동향까지 최신 데이터로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높은 상태로 굳어버리면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우리 투자는 어떻게 될까? 이라크 원유 쇼크와 전쟁 확전 시나리오부터 연준의 급반전, 물가의 증거, 사모신용 위기, 아시아 통화, 그리고 그 와중에 살아있는 AI 수요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가 막히고 대안까지 막혔었습니다. 생산시설 타격 경고에 이어 몇 시간 만에 실제 가스전 폭격으로 LNG 보복까지 들어갔었죠. 계속 한 단계씩 악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갔는데요. 이라크가 포스마주르를 선언했습니다. 포스마주르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계약 이행을 면제해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스라 생산량이 하루 330만 배럴에서 90만 배럴로 급감했고요. 수출은 멈췄습니다. 저장 탱크도 한개에 근접했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번에 기름값이 오른 건 투기꾼 때문이라기보단 실제로 기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웨이트 정유시설은 드론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는 LNG 용량의 17%를 잃었는데 복구에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걸프만의 전체 에너지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노켐은 정유 가동률을 60%로 낮췄는데요.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원유를 못 구해서 줄인 겁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80%인데 그중 70%가 호르무즈를 경유하거든요. 아시아 산업 체인까지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변수가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최대 원유 수출업인 카르그 섬 장악을 위해 해병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 2,500명과 군함 3척이 추가 배치돼서 중동에 주둔한 미군이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고 말한 겁니다. 전쟁을 키우고 있으면서 동시에 끝나간다고 하는 완전히 상충되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카르그 섬을 실제로 점령하며 이란 원유의 90% 이상이 차단되면서 브렌트유가 130달러 이상으로 뛸 수 있고요. 반대로 정말 전쟁이 끝나면 80달러 아래로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높아도 공급이 자동으로 늘진 않습니다. 미국 원유 시추기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고유가인데도 시추업체들이 안 늘리고 있어요. 여기에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들의 전쟁 보험료는 최대 수십 배까지 뛰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보험이 있어도 실제로 배가 다니려면 군함이 호위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 보험료 임상분은 결국 운임과 기름값에 얹혀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이례적인 조치를 내놨는데요. 비축유 4억 배럴 방출 외에 재택근무, 속도 제한, 항공여행 자제까지 권고한 겁니다. 이건 이 충격이 오래 갈 수 있다는 당국의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에요. 유가가 이렇게 출렁이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어제 답이 나왔습니다. 연준이사 월러가 직접 발언한 건데요. 원래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려 했는데 유가 충격과 물가 우려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말이죠. 인하를 계획했던 사람이 기름값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겁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로 전이되고 전이된 물가는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고 높은 금리는 성장주에 부담을 준다고요. 오늘 정확히 그 구조가 다시 확인된 겁니다. 연준 리더십도 불확실해요. 파월 의장직이 5월 15일에 만료가 되는데 후임 워시에 대한 인준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인준은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일인데요. 파월은 인준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다음 행보를 시장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금리에 추가 프리미엄을 얹습니다. 여기에 펜타곤은 이란전 추가 예산으로 2천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양당 모두 반발해서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규모의 전비 요청 자체가 국채 발행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유럽도 같은 방향이에요. 독일 연방은행의 나겔 총재가 2차 휴가가 나타나면 긴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차 휴가란 기름값 상승이 임금이나 다른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걸 말합니다. 시장은 유로존 기준금리가
연내 두 번 수준에서 인상될 것까지 가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금리 약 3%, 영국은 약 5%, 일본은 약 2.3%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채권이 동시에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채권이 2026년 수익을 전액 소멸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최근 달러가 유로랑 엔화 강세에 눌렸었는데 달러가 약해지니까 위험 자산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러 약세는 미국이 비둘기파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이 더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그쪽 통화가 강해진 결과예요. 달러가 약하다고 곧바로 위험 자산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름값 이면의 이야기인데요. 사모시장입니다. 사모신용이란 은행이 아닌 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입니다. 사모신용에 불안이 번지면 AI 호재도 못 버틴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오늘 숫자로 찍혀버렸습니다. 블랙스톤의 대표 사모신용 펀드가 2월에 마이너스 0.4% 손실을 냈어요. 2022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순자산 가치가 깎였단 건데요. 순자산 가치란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인데 이게 줄었다는 건 안에 든 대출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클리프워터는 환매 요청이 커지자 환매 비율을 7%로 제한했습니다. 블랙록은 260억 달러짜리 펀드의 환매를 제한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10.9% 환매 요청에 직면했습니다. 블루홀은 14억 달러 자산을 매각했는데 오히려 공포를 키워서 주가가 올해 40% 급락했어요. 무디스 추산으로 은행들이 사모신용 펀드에 빌려준 돈이 약 3천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라는 것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KBW 은행 지수가 올해 10% 이상 빠진 건 이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모신용이 흔들리며 펀드가 환매를 제한하고 투자자가 돈을 못 빼고 은행 대출이 부실해지고 그게 일반 기업 대출까지 조이는 거예요. 이전에 환매 제한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대출 매도가 나왔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대형 펀드의 순자산 가치에서 실제 손실이 확인된 겁니다. 소문에서 공식 손실로 확정되면서 한 단계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한국 투자자분들이 꼭 봐야 할 파트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2.5%에서 여섯 번째 동결을 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2%로 올렸어요.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인데요. 문제는 미국 금리가 3.75%잖아요. 금리 차이가 1%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으니 돈이 밖으로 나가려는 압력이 생기고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엔달러 환율이 159엔에 접근하면서 일본 당국이 투기적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환율 변동성 경고를 발표할 정도예요. 2022년처럼 실제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시아 전체 위험 자산이 출렁일 수 있어요. 트럼프가 호르무즈는 이용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지키라고 했는데 한국은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해군 파견 비용에 에너지 수입 비용까지 이중 부담이 돼요. 미국 주식으로 환차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달러 강세가 유리하겠지만 국내 수입 물가 부담은 커지는 양면이 있다는 점도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에너지 충격이 시장 전체를 누르는 상황에서 AI는 그 충격을 이겨낼 힘이 있는지 보셔야겠죠? 오늘 AI 소식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AI 수요가 역대급으로 강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기대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주가 지수는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S&P 500이 1.51% 하락, 나스닥이 2.01% 하락, 반도체 지수는 3.19% 하락했어요. 공포 지수는 28.32까지 올랐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엔비디아와 2027년 말까지 GPU 100만 개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I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스크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 AI에 엔비디아 칩을 대규모로 계속 주문하겠다고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매출은 직전 분기 5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성장하면서 AI 투자 가속을 확인했습니다. 공급 쪽도 봐야 합니다. SK그룹 회장은 HBM 부족이 타후년 지속될 수 있다고 했어요. HBM이 뭐냐면 AI 칩 바로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메모리입니다. 대만의 TSMC는 코아스 생산 용량을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아스는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연결하는 포장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핵심 패키징 소재 부족도 2027년까지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솔리다임은 AI 시스템이 올해 말까지 이전 세대보다 35%더 많은 스토리지를 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막혀 있습니다. 공급망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애플 CEO 팀 쿡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서 왕원다오 상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외신은 애플 CEO 쿡이 중국은 애플의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이고 상위 100개 공급사 중 80곳이 중국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중 긴장 속에서도 애플의 중국 의존은 당분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건 미중 관세가 확대되면 애플 제품 비용이 직접 올라가는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110조 원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강하단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좋은 소식이에요. 다만 에너지 충격이 풀리기 전까지는 지수 전체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EU 의회 무역위원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이행입법을 통과시켜서 3월 마지막 주 의견 표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U 쪽은 미국이 관세율 15%를 보장해야 발효한다는 안전조항을 넣었는데, 통과되면 산업재 교역 장벽이 낮아져요. 에너지 쇼크 속에서 실질 효과는 당장 크지 않겠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건 긍정적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수요는 전쟁이 나든 금리가 오르든 구조적으로는 살아있어요. 다만 기름값, 금리, 사모신용이 동시에 눌러앉는 환경에서는 개별 종목을 추격하는 것보다 AI 인프라 전체를 바스켓으로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선별장 구조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에너지 충격이 금리 충격과 사모신용 균열로 동시에 번졌고, AI는 역대급이지만 지수를 못 끌어올린다. 체크리스트도 5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이라크 바스라 유전에서 원유 선적이 재개되는지를 보세요. 여기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브렌트유 110달러 이상이 기본값으로 굳어지고요. 물가와 금리에 계속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 웹서비스 100만 GPU를 보고 기술주 전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조건부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졌어요. 좋은 뉴스가 있어도 금리와 유가가 할인율을 올리면 지수는 못 오릅니다. 세 번째, 블랙스톤 사모신용 손실을 한 펀드의 문제로 치부하는 건 위험합니다. 은행이 3천억 달러를 빌려줬어요. 이게 번지면 기업 대출 전체가 조여집니다. 네 번째,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로가 실제로 열리는지를 보세요. 군함이 호위해야 보험이 되고, 보험이 되어야 배가 다니고, 배가 다녀야 기름값이 내려와요. 말이 아니라 실행이 확인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공포지수가 30을 넘기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동 해지 매도가 쏟아져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께 살짝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대형 사모신용 펀드가 다음 주 추가 환매 제한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게 실현되면 하이힐드 시장에 즉각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의 입문 청문회가 4월 말로 밀릴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